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1%, 코스닥은 1.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섣불리 자금을 움직이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500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요거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참 곤란한 지수상으로 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한 6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관련해서는 아래 신문기사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보면은 그간 시장 상승을 이렇게 주도해 왔었던 뭐 전기전자나 운송장비나 이런 대형주들 좀 팔고, 그리고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좀 주워 담고 있다. 그러니까 손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그런 흐름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추천거리니까 지수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직 뭐 추세 같은 경우는 끊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시장에 상승하다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가면은 또 작은 종목들도 가야 됩니다. 또 작은 종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움직입니다. 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뭐 이번 주는 재료가 계속 다 똑같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계속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일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나 촉각을 곤대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중국 디폴트 관련해서도 지금 마땅한 보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추측성 기사로는 더 이상 뭐 위기 돌파가 안 되면은 야가 또 전쟁이나 쓸데없는 짓 부리지도 않을까,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중국 디폴트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정부가 아직은 보정을 확실히 써주지 않고 유동성을 풀어서 어떻게 우여부여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또 중국이 최근에 작년 2019년도 1분기 때 중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한 370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 상반기 1분기 보니까 5만 명 방문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덕분에 여기 반짝 테마가 돼가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요 테마는 괜찮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활발한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말자. 또 그리고 단체 관광에서 우리도 일본 많이 가잖아요. 환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 많이 방문하니까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간다, 우리보다 일본에 더 많이 간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뭐 과망하다 보니까 여러 추측성 기사들도 나오고 언론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 기사나 막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주식시장 크게 안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력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는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 매수했고요. 또 오늘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팔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찾아보니까 한 5개 종목이 있어요. 쓸데없는 종목 빼고 한 3종목 정도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대원제약 있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요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은, 상승 평범으로 갔단 말은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너무 가파르게 들어왔죠. 그리고 조금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뒀다가 지금 당장 접근할 필요가 없고 좀 조정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동양 EMP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세력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세력이 충분히 들어온 거고, 아직 뭐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도 또 이게 한 며칠 만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 곤란하죠. 이게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이면 빙그레 다시 한번 색깔을 지우고 다시 한번 칠해보면은 이때는 하락 구간이었고 이때는 회복 구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상승 평범 구간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계속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 그래도 이때는 좀 모험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때 정말 멀리 봐야 되는 거고, 적어도 저는 이때쯤 고나조 상승 평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순환매가 빠르다. 그럼 이 구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뭐 언제든지 중간에 기회가 있었죠. 또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 있잖아요. 그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랐을 때 이럴 때는 절대 관심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둔화 구간이잖아요. 이 종목도 멀리 가려고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겠죠. 여튼 지금은 관심 가질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수급 좀 들여다볼까요? 수급 들여다보면 빙그레 간데 멀리 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요 부분에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수급 보고 참 대감 좋은데, 요거 이 마감 시향에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이 될 때까지. 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자, 이 종목은 참 접근하기가,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 곤란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본 종목처럼 이렇다가 좀 눌러졌다가 올라가면 참 접근의 기회도 있는데, 횡보다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날아가는 거는 참 진입하기 곤란합니다. 여튼 이때는 갈 데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본 종목들처럼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요. 상승 평범 구간은 분명히 이때 지나왔습니다. 그 구간에 지나왔다고요. 이때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요거는 좀 모험을 해야 된다. 회복이 될지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야 될지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면 이때는 우리가 빠른 순환 매매를 기대하고 좀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 탐욕이나 둔화는 이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분할 매도 관점. 부유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유 내지는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어떤 경우라도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이거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단기간 너무 급등하면은 물론 그 종목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정말로 이거 좋은 거 소식이 계속 나올 때는 반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면 아 진짜로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재가 많이 쏟아지면 와 이건 그걸 호재로 보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고지것대로 믿다 보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다,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대중들이 정직합니다.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다, 이래 보는데, 이 정직함을 이 주식시장에서는 돈 있는 놈들이 역이용을 합니다. 역이용. 좋은 거는 나쁜 거고 나쁜 거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많을 때 항상 기회가 있는 거지, 호재가 많을 때는 도망간 일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